평생연금 1호가 QRD 1000주, 2호가 PGX. 왜냐면 PGX 387주는 제가 돈을 투자해서 모은 소득이 아니에요. QRD라는 평생연금 ETF 1호가 저절로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PGX 2호를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투자한 원금을 잘 지키고 배당으로만 모아서 만든 ETF들 제가 평생연금 ETF라고 부르고 지금 1호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10호까지 있거든요. 예. 어때요? 이렇게 한 달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월배당 달력에 보면 한 16번 정도 이렇게 받는데 알림이나 알림 문자가 오거나 하면 항상 그 저녁에는 이제 매수를 바로 이제 재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림 오면은 딱 그날 이제 밤에 바로 그런 어떤 재투자하는 즐거움. 이 월배당을 어느 종목에서 얼마큼씩 받는지가 참 궁금한데 네. 뭐 4월 달에는 조금 이제 빠져서 막 460몇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만 네네. 이게 월배당 달력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그 매월 배당받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3월 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3월에는 이제 QRD라는 고배당 ETF가 있어요. 이제 이 QRD 1000주는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 2021년하고 2022년 2년 동안 배당을 매월 100에서 150 받았거든요. 그걸로 모아온 평생연금 ETF 1호예요. 아, 요게? 예, QRD 1000주가. 그래서 이 QRD 1000주는 뭐 굳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배당만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을 때는 또 QRD 1000주로 또 다른 ETF를 사모아요. 배당을 받으면. 아하. 예, 그래서 평생연금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예. 이 QRD 1000주에서 더 추가 매수는 안 하고 네네. 1000주만 딱 평생연금 목표로 했던 게 1000주였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한 매달 한 140불 정도? 세후로 한 140, 150 정도 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476550이 이제 타이거 미국 국채 30년물의 ETF인데 요거는 이제 ISA 계좌로 예, 저랑 와이프랑 나눠서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국채 30년 커버드 콜이 배당률이 12%니까 이게 투자금의 1% 정도를 배당으로 주거든요. 물론 최근에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서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삽니다. 계속 적립식으로 ISA 통장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제 손익합산이 되거든요. 이게 주가 손실과 여기서 수익 난 걸 같이 손익합산을 될 수 있는 ISA 계좌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연간 세전 배당이 2천만 원에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 초과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ISA 계좌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합산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예, 배당금이 크신 분들은 조금 예,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제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제피와 제피큐라는 JP모건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사실 커버드콜의 전성시대를 연 커버드콜 ETF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피는 S&P 500 지수 기반의 커버드콜 ETF고 제피큐는 나스닥 100인데요. 지난달에는 제피 2000주에서 558달러, 제피큐 460주에서 222달러를 받았는데 이번 그 4월에 좀 주가가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제가 배당으로 미리 모아뒀던 지난 과거에 몇 년 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이제 제피큐를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때 한 500주 정도 예,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 달부터는 한 제피큐 1000주 정도에서 예, 5월 달부터는 배당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미리 좀 모아두면 이렇게 시장이 단기간에 폭락하는 게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배당금을 잘 모아뒀다가, 달러를 모아뒀다가, 이렇게 시장이 좀 15%, 20% 약세장이나 조정장이 왔을 때, 이제 모아둔 배당금을, 소중한 배당금을 이자 잘 받고 있었던, 외 RP에 넣어뒀던 배당금들을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폭락할 때 좀 사고 싶었던,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예, 그래서 요번에 그런 배당금들을 활용해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제피큐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싸게 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TLT와 TLTW는 이제 TLT를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 ETF인데요. TLT는 미국 20년물 장기 국채형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들로부터 74달러, 550달러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투자하면서
가장 좀 성과가 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TLTW라는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2023년과 2024년의 과거에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2022년에 심각하게 왔지만 그 이후로 이제 금리를 높였다 보니까 높아진 금리에서 이제 실질적인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지를 않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채 ETF들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저도 지금 이 ETF에서 받는 배당은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ETF가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방어가 돼야 이거 배당을 써도 주가 원금은 지켜지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금이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배당금까지 다 써내면 이 내 원금은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TLTW에서 받는 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쓰지 않고 그대로 이제 달러로 잘 모아두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2, 3년 동안 주가 마이너스 난 거랑 배당을 더하니까 거의 똔똔이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올해 들어 성과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한 5%나 7% 정도 이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TLTW에서 모아놓은 배당금으로 이렇게 시장에 폭락기가 올 때 뭐 제피큐나 아니면 뭐 테슬라 같이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한 종목들을 사서 이제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기로 전환될 때 그걸 팔아서 요거를 이제 손실을 만회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이 TLTW 같은 경우 이제 토탈 리턴 측면에서 보면 네. 배당 수익률은 이제 한 18%, 17, 18%인데 주가가 매년 뭐 10에서 15%씩 빠져요. 예, 사실 배당을 받아도 예,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종목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생활비로 쓰잖아요. 그러면 내 원금은 녹아내리고 배당은 다 써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죠. 1억 원은 뭐 예를 들면은 뭐 2년 동안 배당 3천 받고 3천만 원 주가 마이너스 났어요. 그럼 3천은 그냥 내 돈 쓴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배당 투자할 때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 주가가 계속 빠지거나 할 때는 꼭 방어적으로 배당금을 찾아 쓰시면 안 되고 이제 배당금을 잘 정립해 놓아서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 저점에 잡든가 좋은 종목을 아니면 평상시에 그 받는 배당들을 적립식으로 매월 배당 받으면 다른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시너지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 투자하실 때는 제피처럼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방어되는 종목일 경우는 뭐 절반 이상은 생활비로 좀 사용하셔도 되지만 TLTW 같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종목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물론 TLTW도 이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실질금리도 국채금리도 높고, 근데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거나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이제 채권 선호도가 높아지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TLTW 투자했던 이유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판단이 틀렸잖아요. 제 판단이. 그러면 그 판단이 틀렸다고 그냥 손절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떤 다른 다시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고민하고 이제 도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런 배당 투자에 대한 그런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분명히 이제 5년, 10년 뒤에 투자자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그 일드맥스라는 최근에 신생자산 운용사에서 나온 엄청나게 높은 그런 배당 ETF들이 있는데요. 콘이랑 MSTY, TSLY 이런 쪽에서 이제 제가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드맥스 상품들을 저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뭐 분석해달라, 뭐 소개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알게 된 종목들이에요. 근데 2023년에 엄청나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핫했죠.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이 2023년과 24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열풍을 타고 이제 기술주들이 급등하던 시기였잖아요. 나스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드맥스에서 이제 뭐 기초자산, 빅테크 기술주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개별 ETF들을 출시를 했는데 이 친구들의 배당률이 뭐 예를 들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배당률이 100%라는 얘기는 1년만
잘 갖고 있으면 원금을 회수한다. 그쵸.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세전 배당률이라는 거는 증권사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블룸버그나 예를 들면 뭐 시킹 알파나 뭐 인베스팅닷컴 같은데 공시된 세전 배당률 자체는 직전월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12개월로 이제 곱해서 현 주가에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배당률이 높다라는 거는 직전월 배당이 높거나 아니면 주가가 폭락해서 일시적으로 폭락해서 배당률이 높아 보이거나 이런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절대 배당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배당률에만 현혹돼서 초반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운 좋게 일즈맥스의 이 ETF들 중에 몇몇 종목이 이 시기에 코인베이스, 코니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MVDY라든지 MSTY,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Y 같은 종목들이 뭐 비트코인의 어떤 주가 상승과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워낙 엔비디아 해였으니까, 예, 엔비디아의 그런 급상승을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배당을 높게 주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초기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은 초기에 높은 성과를 얻고 배당도 회수하시고 이제 운 좋게 뭐 예를 들면 1, 2년 투자해가지고 원금을 더 회수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뒤늦게 진입하셨던 분들은, 예, 뒤늦게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 주식들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잖아요, 절대. 예, 항상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오르막 이렇게 내리막이 있고 이런 건데, 이렇게 올라서 정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의 이제 힘이 약해지거나, 이제 흐름이 꺾였을 때, 이제 폭락을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죠. 다음에 이제 PGX 387주는 이 PGX는 이제 우선주 고정 배당형 우선주 ETF인데 요거는 제가 QRD 1000주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지난 2년 동안 모아온 거예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까지 500주 정도 모았거든요. 예, 그래서 QRD 1000주하고 PGX 500주는 평생연금 1호, 2호가 되는 거죠. 평생연금 1호가 QRD 1000주, 2호가 PGX. 왜냐면 PGX 387주는 제가 돈을 투자해서 모은 소득이 아니에요. QRD라는 평생연금 ETF 1호가 저절로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PGX 2호를 만들어준 거예요. 평생연금 2호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원금을 잘 지키고 배당으로만 모아서 만든 ETF들 제가 평생연금 ETF라고 부르고 지금 1호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10호까지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5호까지 이제 수량을 이제 목표로 해서 모으고 있고 이제 10호까지를 정해놓고 요 이제 ETF들 평생연금 계좌에 다 넣어둔 후에 나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편하게 배당을 받고 제 원금은 다 회수한 이후에 미국 초단기 국채나 이제 RP에 넣어둬서 이제 이자를 이제 취하면서 원금을 방어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폭락장이나 위기가 오면 그때 이제 조금씩 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PGX가 2호 평생연금 네. 2호인데 네. 지금 현재 387주인데 목표하는 주식수가 있나요? 목표는 이제 1000주로 잡았고, 예,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QRD랑 이런 평생연금 계좌도 조금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PGX는 이제 500주까지 지금, 예, 모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연금 ETF 3호는 이제 JPQ라는 종목인데, 그 JPQ도 이번에 배당금을 모아놨던 배당금으로 추가를 해서 이제 1000주를 목표로, 예, 다 1000주씩. 1000주씩. 예, QRD 1000주, PGX 1000주, JPQ 1000주. 예, 슈드 1000주. 네. 슈드도 이제 평생연금 ETF 이제 4호로 제가 목표를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말일 정도의 이 슈드도 배당을 받네요. 네, 슈드는 이제 뭐 분기 배당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월 배당인데 이제 슈드 같은 종목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 말일에 이제 QRD 1000주가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기 원래 월 배당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이 나오는데 QRD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2달 정도는 이제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정도는 이제 한 달은 배당을 안 주고 어떤 달은 이제 2번이 겹치는 그런 달이 있습니다. 네, 이 월 배당 달력을 통해서 한 달 기준으로 총
보면은 월배당 한 달에 한 16번, 뭐 네. 여기 이제 포함 안 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분기 배당도 있고 뭐 분기 네. 배당도 있고. 네, 또 개별 종목도 있고 네. 이제 뭐 그런 뭐 것들인데 주로 이제 제가 ETF 쪽으로만 공유를 드리니까 뭐 개별 종목으로 코카콜라나 알트리아, 네, 리얼티 인컴 뭐 이런 종목들에도 뭐 나이키 이런 종목들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배당은 이제 제외됐고 그런 종목들 배당은 이제 제가 생활비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공유 드리는 거는 이제 재투자하는 것들 ETF 배당 받으면 다시 평생연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한 달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월배당 달력에 보면 한 16번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띵동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네. 좀 지금은 약간 무감각해졌나요? 이 돈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뭐 저는 사실 이 계좌를 일부러 이렇게 다 프로젝트별로 예, 다 나눠 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알림이나 알림 문자가 오거나 하면 항상 그 저녁에는 이제 매수를 바로 이제 재투자를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영상 찍는 날이 QRD 배당금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영상 끝나고 집에 가면 QRD 배당금으로 또 이제 PGX를 산다거나 JPQ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림 오면은 딱 그날 이제 밤에 바로 그런 어떤 재투자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배당 투자도 트레이딩을 굳이 타이밍을 잡고 트레이딩 하지 않아도 이런 짜릿함이 있습니다. 내가 배당을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딱 카톡 알림이 배당 들어왔네. 아,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주가가 낮아졌을까? 좋은 종목,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 중에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좀 일시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 때문에 폭락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